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비씨입니다. 12월 8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저께는, 두 자릿수로 98건의 신규 코로나와 9,266건의 누적 코로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좀 많이 늘 거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예.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가 최소 5년간 계속될 것. 그리고 10년간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예견이 나왔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정도는 저도 예상을 했는데, 10년간 백신은, 그럴 수도 있겠지. 10년이 아니라 백신은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주사 맞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뭔가 하나의 그 커먼한 병으로 돼 있어서, 근데 이제 5년간은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관광업계도 한 5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얘기는 그 정도는 하지만 이게 진짜 이런 상태로 5년 간다면, 야, 진짜 이 박살인데. 이거 살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지금. 예. 저는 몰랐는데, 여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는 정말 저도 몰랐었어요. 예. 많이 쓰더라고. 예. 하여튼 좀 벌이는 없는데 여행을 안 가니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안 가는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우리가 여행에 진짜 엄청 많이 썼구나 돈을.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한국 뉴스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텅텅 이 정도일 줄이야. 명동상가 절반 초토화. 난리가 났죠. 임대 지금 공실 난다고 신촌도 그렇고. 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분기 서울 주요 상권이 공식률이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객 발길이 끊긴 명동상가는 절반 가까이 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대단했죠. 웬만한 아는 애들 다 명동 가서 사진 찍고 보내가지고 이거 뭐가 맛있니 막 물어봤었으니까 진짜 아는 애들이 전 세계에서, 이러면서 한번 또 내 인맥을 또 전 세계에 있다가 한 번씩 치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가끔 이제 연락 왔었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뭐가 맛있니, 어디 가야 되니, 진짜 연락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동남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이 돈 좀 있는 애들이, 돈 좀 있는 애들도 아니야. 그때는 한국에 여행 간 애들밖에 그냥, 얼마였더라? 4박 5일에 비행기 표값 밥값 다 포함해서 한 80만원, 90만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는 거야. 어째 못 사는 애들은 아니지. 동남아에서 갈 정도면 가서 뭐가 맛있니 하는데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예, 물어보고 문자 와가지고. 아무튼 그러던 데가 지금 동남아 애들은 이제 다 맛이 갔지 걔들도 모아가지고 가고 했던 애들이. 걔들이 월급이 보통 30만원인데 월에. 근데 80만원, 90만원 들이대고 갈 정도 여행비까지 쓰면 100몇십만원인데 그 정도 쓸 애들이면은 좀 괜찮은 애들이었습니다, 다들. 근데 이제 걔들도 지금 다 맛이 가 있는 상태니까. 예. 아무튼 상가, 이런 상가 얘기 나오니까 또 옛날에 세종시 희망상가인가? 조심해야 돼요, 상가들 앞으로. 왜냐면 상가들이 제가 볼 때는 온라인 비즈니스, 비대면 비즈니스 가면서 상가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망가질 위험이 많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 드리면, 상가 같은, 앞으로 배달이 되고 하면은, 상가가 굳이 우리가 가서 샵에 가서 사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앞으로 상가 임대 사업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뉴질랜드 뉴스. 예. 지역 보건회는 미니 MIQ로 코비드19 사례를 준비합니다. 짐볼트 시장은 수만 명의 오클랜드 시민이 도시를 강타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퀸스타운에 단 2개의 모델 단위를 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단 2개 뭔 소리야, 씨. 너 항상 또 하여튼 준비하는 건 맞는데 단 2개를 주면 좀 애매한 또 번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휴가를 보낸 동안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걱정합니다. 미니 MIQ는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머물고 있는 곳에서 격리할 수 없는 경우 대비하여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볼트는 2개의 모델
모텔 단위가 퀸스타운에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방금 얘기했죠. 그는 서던 디스트릭 헬스 보더에 큰 시설 준비하고 요청했고 특히 오클랜드 시민이 도착하기 시작할 때까지 10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놀러가서 걸리면 거기서 넣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지금 12월 다음 올수록 이걸 열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열어야 되는지도 참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행을 열면서 응급실은 지금 막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연다. 이게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클랜드 분들 들으면 너네는 뭐 자유롭게 다니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심히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적으로 번지면 전국의 오클랜드화를 만들어버리면 답 없을 텐데 지금. 아무튼 각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뭐 제가 이제 떠든다고 될 것도 아니고 각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격 압력이 더 높은 가치 주택으로 가격 압력이 더 높은 가치의 주택으로 이동. QV. 최근 주택 가치 평가는 경매에서 팔지 못하는 주택수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최근 경매 이제 팔지 못하는 집이 많이 나타나나 봐요. QV의 11월 3개월 동안 최근 수치는 가격 압력이 한때 투자자와 첫 주택 구매자들의 인기가 있었던 낮은 가치 부동산에서 높은 가치 주택으로 이동했음을 나타납니다. QV가 조사한 16개의 모두 3개월 동안 평균 가치가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 6.9% 증가한 1,029,8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가의 대부분은 가치 기준으로 상위 25%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 이해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QV의 가격이 이제 이동하는 게 예전에는 낮은 가격의 부동산으로 이제 평균 가격이 상승했지만 지금은 상위 25%, 왜냐면 상위 20% 상승해서 그 평균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 제가 볼 때는 그거죠. 없잖아요. 싼 부동산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높은 가격으로 가는 거겠지. 사람들이 투자잖아. 근데 이게 투자를 높은 가격으로 하면 그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임대 수입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을 바라서 하는 거겠죠. 그 비싼 집을 사가지고 렌트 놓으려고 하진 않겠지, 설마. 아무튼, 다음 뉴스. FMA는 투자자가 해외 사기로 70만 불을 이룬 후 경계를 촉구합니다. 한 남성이 가짜 해외 투자 회사의 사기를 당해 주머니에서 7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70만 달러 잃은 애가 생각이 이렇게 없냐. 70만 달러 잃을 만큼 돈 있는 애가 참. 하기사 이러면 있는 거지 뭐. 이는 사람들에게 위험 신호를 찾을 것을 촉구하는 금융 규제 기관의 경고를 촉발했습니다. 오클랜드 법은 작년 10일 합법적인 투자 기회를 위해 콜드콜을 받았습니다. 홍콩에 있는 시너지 캐피탈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의 투자회사에 전화를 건 사람은 일부 회사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판매하는 주식인 IPO 이전 주식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8,000불 초기 수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8,000달러를 낸다면 글쎄 나는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했겠지. 근데요, 이게 그래요. 옛날에 조희팔인가? 그 사건이 그렇잖아. 이제 소액 투자로 한 다음에 막 얘기를 해. 그럼 사람들이 안 믿다가 하나가 구워서 딱 쓰러져. 그럼 이제 100만 원을 넣으면은 20% 이자 주겠다고 월에 2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럼 5개월에 본적 뽑잖아. 이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러면은 돈을 더 갖다 넣지?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진짜 주거든. 이러면서 다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먹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투자가 몰려오면서 어느 순간에 돈이 다 차면 그냥 째는 거지 뭐. 이게 아주 피곤한 겁니다. 이런 거에 걸리는데 이거에 솔직히 저도 말은 하지만 이거에 걸렸다? 이거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근데 너무 더 높은 그 수익금을 주는 걸수록 함정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요즘은 더 체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다낭 또 말씀드린 우리는 이제 뉴질랜드 한국이면 또 모를까 여기에서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전화가 오잖아. 영어로 막 하면 우리 엄마는 한마디 따가지. 그러니까 뭐 전화 스캠이 여기도 있대요. 요즘 많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전화 받으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노 잉글리시 쏘리 바이바고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도 그러고 옛날에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화가 오면은 막 얘기를 바빠 죽겠는데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야야야 오케이 하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 이메일로 보내. 그러면 안 보내요. 이 스캔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예. 하여튼 뭐 우리는 절대 당할 일이 없다는 거 영어로 하면은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또 쉽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예. 자, 다음 뉴스. 필고프 홀드 시장 5.9% 인상 안중 기후 변화세 발표. 오클랜드 시장 필고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위한 2.4%를 포함하여 내년에 5.9% 요금 인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장이 된 이후 5번째 예산에서 고프는 최근 10년의 예산에 명시된 3.5% 일반 인상 요금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프는 기후 행동 목표율이 더 많은 버스, 페리, 자전거 도보 도시 나무 심기를 제공함으로써 야심찬 10억 달러 이후 행동 패키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제보 기사인데요. 뭐 나온 지는 12월 1일 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 제보 주신 분 얘기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락다운해서 이제 열었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제 오픈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 상대로 이제 세금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성급한 결정? 뭐 좋은데 기후 발표는 좋은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참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없다라는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그런 이제 우리가 줬으니 이제 뜯는다 이거지. 예. 근데 좀 저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일단 시장이니까 뭐 결정했으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기후라는 게 지금 당장 한다고 솔직히 캠페인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정치인의 약간 양아치적인 행동 바로 열자마자 뜯어버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본보기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또 구독자 제보 기사고 해서 또 제가 올렸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다음 뉴스. 프란츠 조셉 폭스그라시아 관광진 인력 부족으로 여름 준비를 합니다. 프란츠 조셉과 폭스그라시아 기업은 여름 시즌을 대비해 수백 명의 직원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원을 찾고 돈을 마련하기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참. 최근 설문조사에 더 많은 사업 폐쇄, 실직, 정신건강 악화, 지역사회 구성원이 떠나는 사우스 웨스트랜드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여름 빙하 나라에 필요한 방문객이 더 많이 데려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직원이 충분히 있을까요? 프란츠 조셉 숙박시설 소유주인 로간 스키너는 보통 이맘때쯤 관광객들 붐빌 것으로 말했습니다. 마을은 일반적으로 붐빕니다. 거리는 붐비고 주차공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헬리콥터 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관광객을 돌보기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여름 시즌 되면은 워킹 홀리데이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줬었어요. 그리고 진짜 여름 시즌 가면 얘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북섬에 있는 분들은 더우니까 와가지고 프란츠 조셉이나 폭스그라시아 쪽 가면은 정말 방 잡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게 뉴질랜드 12월 1월 길게는 11월 말부터 12월 1월 2월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얘들은 휴가를 정말 길게 가거든요. 보통 마지막 2주 그러니까 보통은 마지막 1주와 첫 주 2주를 쉬는데 거기다 뭐 자기 휴가 뭐 붙이고 하면 3주 4주까지 가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붐볐는데 그때 큰 몫을 하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워킹 홀리데이 친구들이었죠. 그래가지고
가슴에다 보면 자기네 나라 국기 붙여가지고 헬퍼 해준다고 딱 붙여놓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될지 아니면 어제도 다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근데 여기는 준비를 막 하고 연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이네. 이거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내가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 저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뉴스를 읽으면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갑니다. 예. 다음 뉴스. 할머니는 돈을 받지 않고 손자보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할머니 이게 사진인데 아주 굉장히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간에. 예. 한 할머니가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이 어떻게 가족 분열을 일으켰는지 공유하기 위해 레디트를 방문했습니다. 그 여성은 딸이 1년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곧 직장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주일에 2, 3일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레딧에 올린 글에 내 딸은 29살이고 한 살 된 아들이 있고 곧 직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약 7, 8시간 일하며 주일에 2, 3일을 아들을 돌보인지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며 딸에게 시간당 12달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딧은 게시물에 따르면 여성이 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것에 이해했지만 시간당 22달러만 지불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시간당 10달러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왜 뭔 소용인지 일단은 이해할 최저시급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돈을 달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여기도 보면은 낮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데리고 다니는 게 진짜 많습니다. 많이 데리고 다니고 또 나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할머니들도 이게 또 주머니 사정이 또 이게 안 좋은 할머니들은 그거 보고 앉아있는데 또 그래도 용돈이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받으려는 저 안 받으려는 저에서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예. 이런 트렌드가 있다. 뭐 다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젠드 뉴스 어떻게 잘 보셨는지 저 그래도 최대한 엄선해서 만들었는데 또 항상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손빠르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